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정미 마케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간단하게 인스타그램의 광고에 대한 개념과 핸드폰으로 간단히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2강에서는 비즈니스 계정을 통해 세팅하는 법,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비즈니스 계정 생성과 계정 세팅에 대한 법을 준비했습니다. 계정 정지 이슈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광고 세팅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계정 세팅,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인스타그램 매체 교육 2강 비즈니스 계정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잠깐 제가 1강에서 인스타그램 어플로 간단하게 광고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지금 화면이 그때 제가 광고 어플로 실제로 이제 제가 세팅을 하면서 진행했던 광고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시면 광고를 진행한 프로페셔널 계정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했다 하면은 요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성미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이 모자이크 처리된 것은 제가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광고주분들의 비즈니스 계정이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내 계정 이성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 계정 안에 광고 계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게시물 꿈에서 만나 이 캠페인이 그때 광고를 세팅했던 건데요. 한번 볼게요. 예산이 전체 기간 78,33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이 두 번째 화면처럼 그때 제가 1일 한 11,190원으로 7일 동안 노출되도록 예산을 설정을 했죠. 그게 이제 전체 기간에 곱해져서 78,330원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제가 캠페인을 그때 광고를 세팅을 해보고 종료를 했었어야 됐는데 종료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제 카드에서 한 10,000원 안 되게 비용이 소진이 됐었어요. 보시면은 총 예산으로 설정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스타 어플로 봤을 때는 하루에 11,000원씩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세팅된 걸 보면은 총 예산에 78,330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하루하루마다 꼭 11,000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 효율이 좋으면 11,000원보다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효율이 안 좋으면 11,000원보다 적게 소진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 이제 캠페인이고요. 그 경매, 트래픽, 캠페인 목표가 트래픽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 화면처럼 그때 목표 선택을 프로필 방문 늘리기,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 메시지 늘리기로 했는데 프로필 방문 늘리기를 선택했을 때 요거는 자동적으로 경매, 트래픽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포스트, 그리고 광고 이런 광고 세트와 광고단은 어플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어플로 광고를 세팅했다 하면 어플로 수정을 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지금 보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이 9,887원이죠. 그리고 도달 1,088명에게 1,880 계정에게 도달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1,117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달수는 명수, 계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출은 그 사람들한테 몇 번이나 노출됐냐, 노출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필 방문, 그러니까 제 프로필에 클릭을 한 건 실질적으로 21건이고, 여기서 뭔가 좀 데이터적인 걸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는 제가 참여를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참여, 실질적인 이 캠페인의 참여는 27건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링크 클릭이 21건, 그리고 게시물 공감, 그 게시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준 횟수가 6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PC 링크 클릭당 비용이 471원이고 제가 봤을 때는 프로필 방문하기 캠페인 치고는 조금 링크 클릭당 비용이 높은 수준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라는 그 타겟팅상 그렇게 좁혀진 모수는 아닐 텐데 굉장히 넓은 모수에서 이 정도 비용이면 조금 유입당 단가가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도 저는 요거 제 계정을 좀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제 사비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인 계정은 비즈니스 계정에서 이렇게 별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개인 계정 가지고도 충분히 광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해야 하냐? 맞습니다. 개인 계정으로도 충분히 광고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제 어플로 광고를 진행했다면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캠페인 만들기를 해서 더 다양한 캠페인 목표를 가지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도의 경우에는 도달을 늘리기 위한 목표로, 트래픽 같은 경우는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한다거나 우리 계정 프로필에 방문을 늘리는 목적으로 트래픽을 높이는 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고, 참여는 뭐 메신저라든지 동영상 조회, 게시물 자체를 참여로 유도하는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DB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상담을 이끌어낼 때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잠재 고객 캠페인도 가능하고요. 어플이 있다 하면 앱 설치와 앱 이벤트, 앱 내에서 회원가입이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할 수 있고요. 매출이라고 해서 구매 자체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카탈로그나 뭐 기존의 그냥 이미지나 영상 소재들을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구매로 연결할 수 있는 매출 캠페인으로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비즈니스 계정 생성을 추천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개인 광고 계정은 다른 뭐 대행사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대행해서 운영을 할 때 이 계정 자체를 공유를 해줄 수가 없어요. 공유하는 기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가 우리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광고 계속 대행사한테 진행 맡기고 싶다. 그러면은 대행사는 이 광고 계정, 이 개인 계정에 직접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직접 로그인을 할 때는 인스타그램 메타에서 그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계정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대행사 측에서도 직접 로그인은 굉장히 피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광고주,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진행하던 광고 계정 자체를 공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더라도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을 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 내에 광고 계정을 생성하면 거기에도 여러 개의 광고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픽셀, 그러니까 사이트 추적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가져와서 다른 계정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계정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제 기존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비즈니스 계정이 이미 생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신규 페이스북 계정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business.facebook.com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도구의 사용을 시작하세요라고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라는 이 클릭 버튼이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계정 및 이름은 제가 뭐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만드실 때 영어로 만약에 하신다면 첫 자는 대문자로 하고 그 다음은 소문자로 만드시면 돼요. 비즈니스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자동적으로 연동되지만 요거는 성과 이름에 띄워 주셔야 되고요. 제출하면 네, 제 비즈니스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즈니스 관리자라는 페이지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이 생성됐습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 계정에서 기초적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고양이 광고를 세팅한 거는 여기서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 비즈니스 계정 안에서 비즈니스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계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세팅 값이 있거든요.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비즈니스 계정에서 이렇게 사람, 파트너, 시스템 사용자, 페이지, 광고 계정이 있는데, 비즈니스 계정은 말 그대로 하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계정은 그 개인 계정이 소유를 하고 있는 그 개인 계정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그인을 하려면 그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비즈니스 계정에도 동일하게 로그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개인 계정도 이 비즈니스 계정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다른 개인 계정은 그 비즈니스 계정에 로그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개인 계정도 자기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도 그 비즈니스 계정에 똑같이 로그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소유자가 저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자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자동적으로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을 추가해서 그 다른 분 페이스북 계정을 여기에 넣어서 직원 SS나 운영자 SS는 저와 동일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직원 SS를 해서 다음을 누르시고 그 메일에서 요 초대하기 링크를 확인하시면 초대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즈니스 설정에서 좀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거나 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씩 말씀드리면 사람, 파트너, 페이지, 광고 계정,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데이터 소스 내에서 카탈로그, 픽셀, 그리고 브랜드 가치 보호에서 도메인, 그리고 결제 수단과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정보, 이렇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즈니스 계정이 하나의 회사라고 했죠. 그 회사 안에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처럼 지금 AMPM 글로벌 저희 회사 비즈니스 계정에는 이렇게 직원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직원에게 할당된 자산이 어떤 것인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하기를 누르면 그 페이스북 그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그 직원 액세스 다음을 누르면 실질적으로 다른 개인 계정도 그 비즈니스 계정의 권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대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즈니스 계정에서 그 파트너 권한을 받는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처럼 저희는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광고 대행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그 비즈니스 계정을 다 파트너 권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정에서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 페이지, 인기 페이지 같은 그런 페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페이지 추가는 이미 내 개인 계정이나 내 비즈니스 계정에서 생성을 한 그 페이지를 여기에 추가하는 것이고, 페이지 액세스 권한 요청은 다른 비즈니스 계정에서 생성한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것이고, 새 페이지 만들기는 지금 바로 페이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요거를 한번 누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페이지 이름,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동적으로 제가 들어가 있고 나중에 파트너 할당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 계정. 그 광고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 계정 추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 계정이나 개인 계정에서 광고 계정을 추가하는 것이 있고, 광고 계정 액세스 권한 요청은 다른 비즈니스 계정에 그 광고 계정 만들어진 거에 권한을 요청하는 것, 새 광고 계정 만들기는 지금 이 비즈니스 계정에서 새로운 광고 계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계정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그냥 작성을 하고, 시간대는 서울, 그리고 통화는 대한민국 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내 비즈니스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 추가 및 권한 설정을 해라. 그럼 저에 대해서 모든 광고 계정 관리, 여기 광고 계정 전체 관리 권한을 ON 하시면 다른 것도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할당 하시면 되고요. 결제 정보 추가는 이 광고 계정에서 실제 그 돈이 나가는 거는 뭘로 결제를 할 것이냐인데, 여기서 한번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비즈니스 및 세금 정보에 납세자 번호를 꼭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 번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입을 하지 않으면은 세금이 좀 더 부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납세자 번호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 수단은 지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저는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 광고 계정에 자동으로 결제 수단이 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아마 문자가 올 거예요. 1,000원 가결제 문자가 오고 바로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성미 광고 계정에 대한 광고 계정은 이 카드로 돈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계정, 여기에서도 똑같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있으니까 요거를 가져와서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이 계정과 이 광고 계정을 연결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인스타그램 광고를 세팅할 때 이 광고 계정으로 세팅하면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자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만요. 네, 이성미를 추가해서 또 이제 전체 권한을 다 부여해서 할당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서 카탈로그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면은 인스타그램 샵이 연동된 계정들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카탈로그를 생성과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하면은 인스타그램 샵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보시다시피 다른 비즈니스의 카탈로그를 권한을 요청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새 카탈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카탈로그는 금방 만들지만 카탈로그 안에 제품을 연동해 오려면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카탈로그만 생성됐지만 여기 지금 제품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품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픽셀인데요. 픽셀은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만의 고유한 데이터 분석 추적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이 픽셀을 설치하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인스타그램 유저들을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타게팅 광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픽셀을 바로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웹사이트 URL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비우고 계속을 누르고, 그럼 픽셀은 생성이 됐어요. 아까 카탈로그처럼 카탈로그는 생성이 됐고 픽셀은 생성이 됐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은 일단 사람 추가를 하고, 지금 빨간색으로 뜨고 있죠. 이건 픽셀이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뜨고 있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 그 픽셀을 통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발적인 부분에서 설치를 진행해야 되고 각 페이지마다 다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고 구매 완료 페이지에서 뭐 구매 전환값들,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뭐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는 스크립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 부서에서 좀 요청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 보호에서 도메인이라고 있습니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보안이 강화되고 하면서 도메인 인증이라는 단계도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처럼 예를 들어 네이버.com 이 사이트에 대한 인증 절차가 완료돼야 되는 거죠. 그 사이트에 어떤 간단한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페이스북에서 그거를 읽히면 도메인 인증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계정에서 결제 수단을 등록한 것처럼 그거는 광고 계정에서 직접 바로 결제 수단을 등록을 했지만 그냥 결제 수단에서 결제 수단을 추가를 해서 광고 계정을 생성했을 때 여기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재무정보 편집자가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할당 하고 대한민국 달러가 아니라 대한민국 원으로 선택하고 동일하게 아까처럼 제 카드 번호를 등록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등록한 그 카드가 결제 수단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광고 계정에서는 지금 이 카드랑 이 광고 계정이랑 연결이 됐는데 이게 아직 연동이 안 됐나 봐요. 이렇게 광고 계정이 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광고 계정 리스트가 쭉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인데요. 지금 비즈니스 상세 정보에 보면은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리고 인증되지 않음 이렇게 뜨죠. 이거를 인증됨으로 바꿔야 되고 비즈니스 상세 정보도 꼭 기입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납세자 번호도 꼭 여기 기입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납세자 번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 비워두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상세 정보를 꼭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고 비즈니스 인증 상태도 인증되지 않음으로 뜨는데 이게 인증됨, 지금 이 화면처럼 인증됨이라고 뜨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사람, 이성미라고 되어 있는 것에 할당된 자산이 제가 만들었던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광고 계정, 카탈로그, 픽셀까지 다 보이죠. 저한테 이 자산들이 할당이 된 거고 이 자산들로 가지고 광고 계정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광고 계정의 광고 관리자에서 열기를 누르면 아까 개인 계정과 동일하지만 비즈니스 계정에서 만들어진 광고 계정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캠페인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광고 계정 세팅하는 법은 제가 3강에서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광고를 위한 비즈니스 계정 생성과 세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강에서는 비즈니스 계정 내 광고 계정에서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광고 세팅법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